20년간 국궁장으로 사용되던 곳이 갑작스러운 폐쇄를 맞게 됐다. 그러다고 성동구청에서 이 정을 폐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민원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던 성동구청. 갑자기 폐쇄로 입장을 바꾼 이유는 국궁장이 폐쇄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취미를 존중해달라는 국궁인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성동구청. 살고지정 국궁장. 과연 폐쇄만이 답인가? 쌍심지가 그 현장을 찾아가 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중랑천 하천 부지에 자리 잡고 있는 살고지정. 지난 1월 26일 성동구 국궁 동호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월 1일에 갑자기 국궁장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문을 못 받았고 구두로 여기를 찾아와 가지고 비워달라. 다른 체육 시설에 양보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곳이 폐쇄되면 대체 부지는 있는 것일까? 그래서 대안부지를 하나 제시를 하셨는데 거기는 활을 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부지만 제공하는 거라. 2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살고지정 국궁장. 성동구에서 자랑하던 활터였는데 갑자기 2월 1일에 국궁장을 폐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민원이 주로 많기 때문에 가장 주된 민원은 이제 국궁장 내에서 화살이 날아와서 맞을까 봐 두렵다. 저희는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국궁장 폐쇄를 지금 결정한 것이지 그 외적인 건 전혀 없습니다. 활이 날아와 다치지 않을까 안전을 우려하는 성동구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돼 있긴 했지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8건에 불과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성동구청은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폐쇄가 아니라 안전시설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동호회원들은 안전거리 밖으로 화살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근데 20년 동안 무사고 했고 그다음에 큰 사고도 없고 더군다나 활이라는 것은 어쨌든 교육을 3개월 이상 받아야 활을 쏘는 것인데 그리고 활 쏘는 것도 등급에 따라서 이제 위험성 없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저희 같은 경우 상관이 제일 이제 축대 쪽에 있기 때문에 상관만 쏘게 하고 실력이 될 때 이제 두 번째 관을 쏘는 것인데 성동구청에서는 안전 강화를 위해 2010년 산책로와 국궁장의 위치를 바꿔 보행 환경을 개선했고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높이 2m에서 4m의 펜스를 설치했으며 산책로와는 5m의 간격을 두고 사대가 설치돼 있다. 국궁장 옆을 지나는 시민들은 실제로 위험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까? 좋죠 뭐. 따로 이렇게 국궁장 이렇게 의식하거나 이러진 않으시죠? 그거는 없습니다. 이제 안나부터 있었던 건데 국궁장이. 그냥 좋아요. 많이 그냥 왔다 갔다. 좀만 이렇게 위험하다 이런 거 같으시죠? 예. 동호 회원들이 안전에 별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자 구청에서는 불법 건축물을 또 하나의 폐정 이유로 제시했다. 그 시설이 불법입니다, 사실은. 시설은 우리가 중랑천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면서 했던 거고 이 사람들이 그냥 이게 뭐야? 그건 이렇게 둘러가지고 썼던 거예요. 썼던 걸 우리가 그 사대를 설치를 해줬던 거죠, 그 당시에. 97년이나 8년도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관역을 갖다 놓고 이제 그게 정착화된 겁니다, 사실은. 구청에서 지적하는 국궁장의 불법 시설 중에 하나는 동호 회원들이 활을 놓아두기도 하고 사무실로 쓰기도 하는 컨테이너 건물. 하지만 동호 회원들은 시설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개선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게 폐정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조금 건축물을 늘렸다 혹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 어느 것 안전의 문제와 시설을 늘리지 않는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의 문제라면은 시설을 허가해준 담당 기관에서 안전의 문제를 책임져 줘야지 쏘는 사람 우리 보고 책임을 져주라면은 우리가 시설을 하게 마련인 겁니다. 그거 시설을 하게 되면 그게 불법이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국궁인들이 폐정을 안타까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역사적 사연 때문. 조선을 창건한 그 태조 이성계가 함흥에 그 오랫동안 방번방석이 자기 대통령 죽이가 가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오다가 저 밑에 살고지 딸이라는데요 저기가 이제. 그래서 한설 썼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방언이가 마중 나오니까 그냥 화가 치밀어가지고 쏘니까 딱 피해가지고 기둥에 딱 붙여 그래가지고 살고지라는 게 살이 꽂힌단 말입니다 이제. 이 근처가 이 살고지 뻘입니다. 살고지 터. 살고지 국궁장 이름의 유래인 살고지 다리는 보물 제1738호로 1420년 세종 2년에 다리를 짓기 시작해 1483년 성종 14년에 완공됐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다리 중 가장 길며 조선의 수도인 한성부와 한반도 남동부를 잇는 주요 교통로에 세워진 다리로 조선시대 활문화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충랑천과 한강이 합수되는 지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그 뚝섬일 때 바로 그 살고지 다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일대는 그 당시에 그 지형으로 본다고 하면은 거기는 갈대밭이었고, 그리고 작은 언덕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모래밭이고, 거기서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또 매봉산 같은 응봉산이죠. 그 일대가 있으니까 거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아마 매사냥 같은 것도 상당히 하기가 참 좋았을 곳인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선시대 임금들이 주로 나가서 거기서 그 일을 봤던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군사들을 훈련을 모습도 이제 봤던 그런 기록을 보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동교열모 이런 기록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선사시대부터 행해진 국궁. 국궁은 활을 쏘아 관역을 맞추어 승부를 겨루는 대한민국의 전통 무술이다. 다른 국궁장에서는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살려 관광 아이템으로 국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국궁인들은 폐정을 결정지은 성동구청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 어떤 지역이든요, 산이고 물이고 강이고 또 돌이라도 거기에 어떤 사연이 얽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600년 동안 이어져 내온 이 좋은 스토리텔링을 엮어서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 있는데, 이거를 포기를 하고 지금 폐쇄를 한다는 건 그건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사실 뭐 살고지하고 국궁이 맞다. 맞죠, 많이. 맞지만 우리나라 국궁장이 많이 있는데 모두가 다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대신 살고지 정자는 그대로 놔두는 거, 유지를 시키는 거죠. 우리가 그 정자 있지 않습니까? 유지는 시키고 꼭 국궁을 해야만이 그게 거기하고 맞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안전을 강조하며 폐정만이 정답이라는 성동구청. 역사의 흐름이 끊기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국궁인들. 둘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던 것일까? 네, 이 살고지정 폐쇄 논란의 핵심은 크게 안정성과 그리고 살고지정이 가진 전통, 역사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 경기 케이블 TV 뉴스를 통해서 이 살고지정 사연을 취재 보도했던 조성엽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이 취재하는 도중에 과연 이게 역사적인 가치가 있느냐, 살고지정이 역사적인 의미와 그다음에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에 방점이 맞춰졌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사실 뭐 역사적 사실이 있다, 역사적인 전통성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는 뭐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이 취재 결과 확인된 부분을 통해서 확인해 볼 때 아시다시피 태조 이성계의 활터였습니다. 네. 뭐 활 잘 쏘기로 정평이 났던 그 이성계의 활터였고요. 그리고 이성계를 비롯해서 그 조선시대 임금들이 이곳에서 이제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이나 그리고 활을 쏘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을 지켜봤다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양마장이라고 해서 또 말을 기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어쨌든 정치적으로 좀 의미가 있던 곳이죠.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성동구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열었거든요. 뭐 매년 하는 뭐 태조 이성계 사냥 행차 행사라든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뚝섬에서 열린 그 사냥 또 축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구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지금까지 행정을 거기에 뒷받침을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 있냐 없냐를 따졌을 때는 역사적 사실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편이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또는 전통의 어떤 의미와 가치는 분명히 있지만 과연 그것이 살고지 정 자체에 있느냐 아니냐라는 부분은 조금 논외로 치고 분명히 성동구청에서도 이를 활용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왔다라는 것은 사실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동구에서 폐쇄 이후로 내세웠던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사실 안정성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과연 이것이 위험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위험한가 아닌가 이것도 사실 주관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이게 화살이 떨어지는 그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안전 펜스 아까 그 VCR에서 나왔듯이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시설들 그리고 특히 이 동호인 분들이 관역 하나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관역을 아예 폐쇄를 시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관역만 쓰고 있는데. 특히 이분들은 그 일몰 이후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는 절대 살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확인 결과에서도 20년간 단 한 건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곳에 온 지 한 8, 9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당시에는 자전거 도로, 뭐 인도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민원이 불 꺼진 건 맞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그러니까 동호인분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그 이전 그 구청장 시절 그러니까 민선 4, 5기 시절에 뭐 여조 구청장 전 그 고재도 구청장 시절에 오히려 장려를 했단 말이죠. 뭐 안전 펜스 같은 것이나 뭐 시설 같은 것들을 충분히 확보를 시켜주면서 이분들이 마음 놓고 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는 사고가 단 한 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은 안정성 부분은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위협을 느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취재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보면 그 사대 주변에 어떤 그 물건을 적치하는 공간들이 불법 시설물이다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 시설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래서 행정 대집행이 가능한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뭐 책임 소재가 또 불분명한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 특히 화살을 보관하는 곳은 그 컨테이너 박스의 그 온도나 습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특정한 장소가 필요했거든요. 그 컨테이너 박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동호인 분들이 쉬고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휴게실처럼 활용하고 있는 물론 거기도 활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 장소도 사실은 그 이전의 구청장들 그 구에서 용인을 해주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동호인분들이 이 부분을 쓰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게 기부를 하거나 구에 기부를 하거나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제 얻어낸 획득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불법이긴 하지만 그래서 용인을 해줬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구에서는 이번에는 폐쇄만을 오로지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못 쓰게 한다. 그게 또 불법 건축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대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분들로서는 좀 황당한 면이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행정의 연속성이 좀 필요하고 신뢰성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어떨 때는 장려를 하고 독려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폐쇄라는 조치만을 들고 나오니까 좀 행정적으로 좀 불만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구에서 이 시설물 자체를 허용해줬다가 갑자기 이 시설의 불법성을 문제 삼는 것은 정책의 어떤 일관성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신데 또 하나의 문제점들이 보면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인가요? 그 VCR에서도 나왔지만 수년간 열 몇 건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건 정도 됐는데요. 작년에 이제 폐쇄 조치가 나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전에는 뭐 몇 년 동안 13건이니까 사실 많다고는 볼 수 없죠. 물론 불만이 있지만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주민들 상당수 있을 겁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민원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다만 그 이 민원 자체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죠. 지금에 와서 갑자기 민원이 불거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장소에서 국궁을 할 때부터 민원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 민원 자체를 문제 삼아서 이 폐쇄를 한다는 것 자체는 동호인들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중간에 이제 펜스의 높이를 올린다거나 깃발을 세웠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 민원에 대한 안전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청장 그 이전의 구청장들은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려를 하기 위해서 깃발을 꽂아서 이렇게 깃대를 세워가지고 이제 깃발을 휘날리면 살이 나갈 가능성이 좀 적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줬단 말이죠. 그리고 민원 게시판에 민원이 올라오더라도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안전 펜스나 이제 시설을 보강해서 잘 막겠다, 안전을 좀 강구하겠다라는 측면으로 갔던 건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폐쇄를 하겠다고 하니 좀 이제 말이 바뀐 양상이 된 거죠. 사실은. 네. 어찌됐든 구청에서는 이 부분을 폐쇄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태이고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이 폐쇄가 된다면 그 공간을 놀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가요? 취재 결과를 말씀드리면 구에서는 현재 그쪽 부분, 그러니까 국궁장 부분만큼은 현재 계획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봉교에서 족구장까지, 그러니까 국궁장 바로 앞에까지는 어느 정도 체육공원. 어차피 그 시설은 체육공원으로밖에 쓸 수 없는 땅이거든요. 전체가 다 체육공원 부지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 국궁장 앞에까지 족구장 뭐 쓰고 뭐 배드민턴장을 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독 그 국궁장 부분만은 어떤 계획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왜 계획이 없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그 폐쇄를 하기 위해서는 그 폐쇄 전에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폐쇄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폐쇄만을 일단은 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겠다는 건 좀 약간 그 논리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논란 속에서 살고지정 국궁장은 결국 지난달 폐쇄가 결정이 됐습니다. 2월 1일 성동구청에서 국궁장을 폐쇄하기로 한 날이다. 동호 회원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구청의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오전에 오기로 했는데 좀 약간 뭐 일이 있으셔서 그런지 아직 뭐 특별하게 말씀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부로 폐쇄를 한다니까 지금 활도 뭐 안 쏜 상태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공문 한 장으로 국궁장의 폐쇄를 알린 성동구청. 20여 년 동안 시설을 해서 구청에서 시설을 했다는 말은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가를 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했던 것을 이제 와서 폐쇄라 그러면은 구청의 행정을 신뢰보호 원칙에서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원들은 애초부터 구청의 집행을 방해하면서까지 국궁장을 이용할 생각은 없었다. 관심 어린 설득의 과정과 합의에 의한 대안 부지를 바랬던 것이다. 20년 동안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국궁장을 손수 정리하는 동호 회원들. 취미 생활의 자유를 누리고 역사의 명맥을 잇고 싶었던 동호 회원들의 바람이 허무하게 끝나버리게 됐다.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불씨가 돼 폐쇄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른 것이다. 거기에 이제 하루에 그 연인은 한 2, 3천 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화살이 아무리 안전하게 펜스를 쳐놓았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화살이 하나 잘못 나갔을 경우에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득이 폐쇄 내지는 좀 다른 장소로 이전을 저희가 권고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살고지정 국궁장의 대안부지로 구청에서 제시하는 장소는 어떤 곳일까? 구청의 대안부지는 군자교 아래 중랑천변. 그렇다면 이곳은 살고지정 국궁장보다 안전한 장소일까? 자세히 살펴보면 중랑천변 옆으로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있고 바로 아래는 중랑천변이다. 지나다니는 보행자들과 국궁장의 거리는 살고지정 국궁장보다 더 가깝다.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어떨까?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으로가 이렇게 안전 한 15m 이상의 안전 도로를 이쪽 여분 확보할 수 있고 그 밑으로 다만 그게 이제 중량천에서 높이가 낮아갖고. 동호 회원들은 중랑천변은 특히 상습 침수 지역이라 비가 오면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옆에 산책로가 있어 오히려 살고지정 국궁장보다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거기가 물이 차가지고 비가 조금 많이 오면 의정부 쪽에서 비가 조금 많이 오면 거기는 안전 문제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여기는 그래도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데 보행자가 적다는 얘기인데 보행자나 자전차를 타는 사람이나 여기가 불안전하다면 거기는 더 안 되는 얘기예요. 안전도에서 더 떨어지죠. 사람 왕래가 적은 대로 좀 이전을 하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이제 그걸 추천을 했던 것이죠. 꼭 그 자리 가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더 좋은 장소를 갖고 오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시설을 해주는 거는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했어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20년 동안 성동구청의 역사적 명소이자 관광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했던 살고지정 국궁장. 더 나은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살고지정 국궁장은 폐쇄를 맡게 됐고 이곳은 어떠한 계획도 없는 상태다. 체육공원입니다. 여기가. 체육공원에 체육시설이 있는 것이 뭐가 불만입니까? 체육시설 그럼 뭘 할 겁니까 여기다가? 뭐 상가를 지을 겁니까?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었고요. 구청의 안이한 도시계획 속에서 살고지정 국궁장은 또 하나의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한 페이지가 되고 있다. 네, 살고지정 국궁장은 결국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못한 채 폐쇄가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성엽 기자. 네. 대체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VCR에서도 나왔듯이 그 군자교 아래 부분을 지금 구청에서는 제시를 했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수풀이 좀 많이 우거져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거기가 항상 그 여름이면 그 상습 침체되는 구간입니다. 동부간선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상습 침체되는 그런 구간인데 그런 구간의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접근성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국궁장은 장애인분들이나 방과후 학교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기는 뭐 도로 바로 옆에 이렇게 그 공간이 있는데 학생들이나 장애인들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힘든 곳이죠. 네. 그런 점에서도 또 접근성도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국궁장에 있는 동호인 분들께서는 이것은 좀 맞지 않다. 인터뷰에서 나왔듯이 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구청에서는 그런 점을 든다면 동호인분들께서 실제적으로 괜찮은 곳을 지정해서 우리한테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곳을 가서 평가를 해보고 국궁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그 성동구 내에서 그런 부지를 찾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그런 점에서 국궁인들 그분들께서는 좀 답답한 심정이죠. 네. 국궁장 자체가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시내 쪽보다는 이렇게 천변 쪽이 가능성이 높은데 앞서 영상에 나왔던 군자교 아래 쪽은 조금 힘들어 보인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로서는 동호 회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동호인분들하고 지금 현재 연락을 해본 결과로는
뭐 딱히 대안이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부지 선정도 구청에서 어떻게 딱 지정해준 부지가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있긴 하지만 그 부지가 굉장히 이제 위험성이 더 크고 또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중이고요. 네. 다른 부지를 구하는 게 또 힘들고 그리고 구는 폐쇄 입장을 철회할 뜻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분들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폐쇄 쪽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대안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취재 과정에서 사실 이게 법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네. 동호회원들 입장에서 좀 답답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죠.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그 전통성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충분히 이제 장애인분들이나 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별다른 계획이 없이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폐쇄를 해야 된다는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좀 이게 무책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은 화를 쏠 수 있는 공간만을 원하는 겁니다. 이제 뭐 어느 곳이든 괜찮아요. 사실은 뭐 주민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어느 쪽이든 화살을 낼 수 있는 그런 공간만을 원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폐쇄는 역사적으로 봤어도 전통성을 좀 잃는 측면이 있고요. 그분들 이제 주민들 민원으로 봤을 때, 동호인들로 봤을 때도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살고지정 문제는 주민들의 안정성 부분도 담보를 해야 되고 또 역사와 전통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지켜가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조성엽 기자 잘 들었습니다. 행정관서가 시민들, 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수백 명, 수천 명이 하소연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는가 하면 단 몇 명의 말로 또는 인터넷에 쓴 글로 운명이 뒤바뀌는 일도 있습니다. 판단과 결정의 권한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결정을 내릴 위치라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See the pyramids along the Nile. Watch the sunrise on a tropic isle. Just remember, darling, all the while you belong to me. See the